실적이 개선되는 기업을 사자. 우리가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을 어느 시점에 보느냐가 중요한데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또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중요한 것은 2, 3년 후의 실적 예측치를 찾아야 한다. 안녕하세요. 셀코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MZ세대에게는 최고 민수로 알려져 있고 주식책 보시는 분들에게는 샌드 타이거 샤크라는 필명으로 알려진 박민수입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제 주식책을 이번에 5권째 내게 됐는데요. 제가 28살 때부터 여의도 증권 유관기관에 취직해서 나름 주식 전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36살까지 읽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28살부터 36살까지 어떻게 읽기만 했었나, 그리고 제 아들은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실적 개선주에 투자하자라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글을 썼는데요. 돈 잘 버는 회사, 그리고 그 잘 버는 돈을 투자자에게 잘 베푸는 회사가 최고의 투자 대상이 되더라. 실적 개선주와 고배당주에 투자하게 되면 잃지 않는 투자를 꾸준하게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실적 개선주를 찾는지, 그리고 실적 개선주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이를 위해서는 재무제표와 공시를 잘 활용하고 그에 따른 투자 전략을 갖춰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 주식 투자에 대해서 잘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생각만큼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지 못한 기간이 한 7, 8년 되더라고요. 7, 8년 동안 매일 새벽 4시에 출근을 해서 하루 일과를, 회사 일과를 시작을 할 정도로 열정적으로 회사 생활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회사 일이 바쁘다, 그리고 나름 열심히 산다라고 했지만 재테크, 특히 주식 투자에는 굉장히 소홀했지 않나. 그래서 한 8년 정도 많이 좀 잃어보기도 하고, 다양한 시도들을 했지만 남는 건 투자 원금이 없어지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36살 때 저희 어머니께서 명절날 저희가 내려갔는데 넌 무얼 잘하니 하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의 에이스고 남들보다 승진도 빨리 하고 나름 주식시장에 상장 심사 업무를 할 정도로 자신감이 있었는데, 막상 어머니가 물어보니까 요즘 말로 하는 현타가 온 거죠. 내가 뭘 잘하는지 잘 모르겠고. 근데 주변에서 나에게 묻는 것은 주식 투자 종목 뭘 골라야 되느냐라는 말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주식 투자를 한번 제대로 해보자, 늦었지만 한번 제대로 해보자라고 마음을 먹었고요. 그런데 그 방법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식 투자에 고수가 될 수 있는지. 책으로는 공부를 끊임없이 해왔는데 실전에 대입하려니까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은 방법은 주식 투자 전문가들이 쓴 책을 한번 읽어보자. 일주일에 한 권씩 읽어보면 1년에 50권이고, 그러다 보면 무언가 그 사람들이 써놓은 핵심이 한두 개 정도는 있을 것이다. 책에서 한 2가지 내지 3가지 그 실전 베스트 전략을 찾으면 100권이면 300개 정도의 노하우가 있으면 내가 돈 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한 100여 권의 책을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책이 한 10권 넘어가면서부터 비슷한 흐름을 이어갔고요. 책마다 한 3, 4개씩 필살기를 쓰다 보니까 한 100권 정도 읽다 보니까 아하, 이렇구나라는, 그래서 거기서 깨달은 건 내 생각이 그동안 없었구나. 그러니까 남이 뭐라고 한 거, 신문사에서 뭐라고 한 거, 증권사에서 추천하는 것들을 내가 한번 필터링해서 나만의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왜 사야 하는지, 이걸 한 일주일 정도 고민을 해봤거든요. 왜 내가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지. 그런데 그 왜에는 얼마나 돈을 벌까가 아니라 잃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종목을 사서 내가 잃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좀 포커스를 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일주일 또는 한 달 이렇게 고민을 해보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잃지 않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는 순간부터 투자하고
손실이면 추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매수 단가를 최대한 낮춰가면서 필명 샌드 타이거 샤크처럼 단 1원도 잃지 않고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그런 투자 노하우가 생겼던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하자면 서점에 가서 책을 읽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저에게 수익이 됐고, 뉴스를 매일 검색을 해서 가장 베스트 기사, 투자 종목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베스트 기사를 꾸준하게 리뷰를 해봤거든요. 지금도 제가 제 네이버 카페에 계속 리뷰하고 올려주고 있는데요. 그런 생활을 한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투자하면 잃지 않겠다라는 하나의 투자 철학이 생기고, 그런 투자 철학이 36살 때부터 생기고 지금 51살이 됐는데요. 한 15년 정도 해보니 실적 개선주와 고배당주가 가장 안전한 투자 방법이더라라는 결론을 내게 됐던 거죠. 일단 저의 첫 단추가 중요한데요. 어떻게 종목을 고를 것인가. 그래서 제가 주식공부 5일완성부터 한 가지 논조로 강조하는 기본 원칙이 있어요. 적자 기업은 사지 말자. 그래서 적자 기업을 사지 않으면 그 다음 스텝이 있는데, 우리가 적자 기업을 사다 보니까 다음 스텝이 꼬이기 시작한 거거든요. 와이셔츠 단추를 첫 번째 구멍부터 이렇게 메워 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단추를 세 번째 구멍에 끼워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조정을 해보려니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은 종목을 골라서, 그 좋은 종목이라는 것은 절대 적자 나는 기업을 제외하고 시작을 하더라. 적자 기업을 왜 사지 말아야 하는가라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주가 희석 효과가 가장 강하거든요. 제가 20여 년 동안 넘게 주식 투자를 해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식 수가 늘어나는 기업을 피해야 된다. 근데 주식 수가 늘어나는 기업은 결국 유상증자를 하게 되는 기업이고,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들은 적자가 나는 기업들이더라. 운영자금이 없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더 받아야 되는데, 주로 주식을 팔아서 유상증자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주식수를 더 늘리고 투자금을 받는데, 주식수가 그러면 늘어나는 게 무슨 문제냐? 시가총액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늘어난 주식수만큼 주가를 낮춰놔야 되더라. 시가총액이라는 것은 주식수 곱하기 주가인데, 가령 10,000원짜리 10주면 시가총액은 10만 원인데 10주가 20주가 되면 주가는 10,000원이 5,000원이 돼야 되더라. 그래야 동일한 시가총액 10만 원이 되니까, 이런 유상증자를 3-4번 반복하다 보면 10,000원짜리 주가가 어느덧 2,000원, 3,000원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고, 내가 산 10,000원이 되려면 5배의 주가 상승을 일으킬 만한 커다란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적자 기업에게 5배 이상의 주가 상승을 일으키는 호재는 쉽지 않더라.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적자 기업을 제외하고 시작을 하니 추가 매수 전략이 가능하고 장기 투자가 가능하더라. 그래서 가급적 투자자 입장에서는 적자 기업을 제외하고 오히려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좋은 기업을 고르거나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을 고르면 내가 혹여 고점에 샀더라도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더라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적자 기업을 사지 않고 좋은 기업을 산 다음, 혹여 내가 고점에 물려서 손실을 보면 미리 세운 추가 매수 구간, 예를 들면 10,000원에 샀으면 8,000원, 6,000원, 4,000원 이런 식으로 20% 손실 볼 때마다 추가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면 매수 단가를 계속 낮추고 하니까 머지않아 이렇게 수익을 실현할 수 있더라는 측면에서 저는 적자 기업을 사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세우고요. 두 번째로는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을 사자. 우리가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을 어느 시점에 보느냐가 중요한데,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또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가령 예를 들면 재작년도에 100억을 벌었고 작년도에 200억을 벌었고 올해 400억을 버는 이런 좋은 회사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을 사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 실적의 가장 정점에서 내가 사게 되는, 그래서 고점에 물리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3년 동안 꾸준하게 성장한 기업이고 좋다 좋다 해서 내가 샀는데 왜 그때부터 내리는 건가? 중요한 건 미래의 실적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산 다음부터 이 좋은 기업이 실적이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만 결국 주가는 더 오르는데, 실적의 정점에 사서 실적이 꺾여버리면 그러면 주가는 흘러내리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기업인데요. 이 표를 보시면은요, 효성 TNC라는 기업과 농심이라는 기업의 실적과 차트의 모습이에요. 근데 효성 TNC는 우리가 여성분들이 많이 입는 레깅스의 원재료죠. 스판덱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2021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경기 침체 우려감에 급락을 했어요. 그 덕분에 그 스판덱스의 원료인 원유에서부터 추출한 그런 원자재 가격이 많이 낮아지게 됐고요. 그 원자재 가격 하락, 여기에 또 그 레깅스 열풍이 불면서 2021년에 실적이 굉장히 급등을 한 거죠. 2020년에 1,368억이던 당기 순이익이 2021년에 7,700억까지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굉장히 올라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국제 유가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에서 뭐 원유 수출에 대한 제재를 받고 그런 부분들이 유가의 급등을,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유가의 급등을 불렀고, 효성 TNC 입장에서는 악재가 되는 거죠. 매출액은 2021년과 2022년 8조 원대로 비슷하게 유지가 됐지만 당기 순이익은 7,700억대에서 115억까지 급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에 투자를 할 때 그때까지의 성장성을 보면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2, 3년 후에 실적을 놓고 보면 실적이 꺾인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았더라면 2021년에 이 기업이 좋은 상태인 그 상황에서 과연 투자를 했겠느냐라는 거죠. 밑에 차트를 보더라도 2021년에 무려 90만 원대 후반에 주가가 유지가 됐는데 현재로는 30만 원대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2, 3년 후에 실적을 체크하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 현재의 실적만 놓고 봐서 실적 피크아웃에 투자하는 우려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요. 반면에 이제 농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라면으로 유명한 회사죠. 2021년에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게 벌어지면서 실적이 조금 악화가 됐어요. 밀가루 가격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수출 이런 게 막히면서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이 밀가루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뭐 인플레이션이라고도 하고요. 그 덕분에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실적이 좀 꺾이게 돼요. 실적이 꺾이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이 원자재 가격이 다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밀가루 수출이 이어지면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 2022년 그리고 2021년 이 라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원자재인 밀가루 가격이 상승하면서 적자를 보지 않기 위해서 라면의 가격을 올려놨는데 우리가 2022년 지나면서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밀가루 수출이 이어지면서 당연히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농심으로서는 그만큼 수익 개선이 이루어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실적 예측치에서 꾸준하게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요인들이 되거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그 라면에 대한 선호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면서 수출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2년에 1,100억대인 그런 당기 순이익이 2025년에 1,900억대까지 이렇게 실적 개선세를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이 최근 들어서 농심의 주가를 크게 끌어올리는 하나의 요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2, 3년 후에 실적 예측치를 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이버 증권 포탈에
컨센서스 화면이 있거든요. 농심이든 효성 TNC든 개별 종목의 그 실적 예측치를 나온 컨센서스 화면에서 향후 2, 3년 후의 실적 예측치를 보고 실적이 올라가는 기업들 중심으로 우리가 좀 실렉션을 해보자 라고 강조를 드려요. 그래서 이런 실적 예측치가 안 나오는 기업들은 일단 투자에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실적이 꺾이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좀 앞으로 내가 투자하고 나서 손해볼 개연성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을 현재 시점 말고 2, 3년 후의 실적을 찾는 노력들을 네이버 증권의 컨센서스 아니면 증권사의 종목 리포트 그리고 이런 종목 리포트를 보여주는 뭐 환경 컨센서스라든지요. 이런 무료 사이트를 활용해서 또 FN 가이드도 미래의 실적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이트를 활용해서 미래의 실적을 찾아서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일단 그 전체 그 글로벌 주식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 시장은 40%를 넘고요. 우리나라는 채 2%가 되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체급이 다른 싸움이고 우리나라 시장은 어떤 사이클 산업처럼 주식 시장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이런 변동적인 사이클을 보여준 반면에 미국은 꾸준하게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지수들이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아무래도 그 장기적인 어떤 성과는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이 앞으로도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뭐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는 조금 더 복잡한 게 환율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매매 차익에 대해서 한 22% 세금 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미국 시장의 어떤 장기 성장성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세금 내는 부분 그 다음에 환율 이런 것들을 종합 고려해 보면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에 대한 각각의 좀 특징들을 좀 고려해서 투자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장기 성장성이 있는 2차 전지라든지요. 그리고 앞으로 로봇 섹터라든지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성장성 이런 부분들도 제가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과 함께 국내 시장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자기의 그 어떤 실력이 얼만큼 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언어적인 좀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뉴스나 기업에 대한 분석을 국내 그런 기업만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좀 있어서 자기가 그냥 뭐 예를 들면 애플이 좋다, 테슬라가 좋다 뭐 이런 정도의 종목 투자라면 뭐 미국 시장이 얼마든지 뭐 상관이 없지만 상당히 이제 깊이 들어간다고 하면 꽤 많은 공부와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내든 미국이든 투자 순서를 좀 정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상품을. 그래서 처음에는 ETF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당주 투자를 하고 실적 개선주 마지막에 테마 순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요. 왜 ETF 먼저냐? ETF는 덜 내린다는 장점이 있어요. 10종목 이상으로 국내 주식형 ETF 같은 경우 10종목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0종목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평균의 마법이라는 게 있죠. 개별 종목이 하한가를 가더라도 ETF는 하한가를 가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두 번째로는 상장 폐지와는 좀 거리가 멀어요. 왜냐? 순자산 총액, 뭐 시가총액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50억 이상이면 상장 폐지되지 않는 펀드예요. 또 상장 폐지되더라도 펀드이기 때문에 주식만큼 그렇게 휴지 조각이 되는 일도 없거든요.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좀 개별 종목의 그 유상증자라든지 상장 폐지 리스크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ETF 투자를, 가령 예를 들면 2차 전지 개별 기업에 대한 투자도 좋지만 그런 게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2차 전지 ETF를, 그리고 최근 들어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계좌들을 많이 가입하고 계시는데요. 연금 계좌에서도 ETF 투자가 허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연금에서 예적금을 들 수도 있고요. 펀드도 들 수 있지만 내가 직접적으로 한번 운용을 해보겠다라는 측면에서 ETF 투자가 좀 좋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을 강조를 드리고요. ETF에서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훈련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안정적으로 주가 흐름을 유지하면서 고배당을 주는 고배당주 투자를 한 6개월 정도 해보고 그 다음 스텝으로 실적 개선주, 마지막에 테마주 같이 뉴스에 출렁거리는 주식들을 해보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주식에 처음부터 이렇게 달려드는 것보다는 국내 주식에서 ETF부터 좀 연습을 하고 그 다음 스텝으로 미국 주식으로 좀 가는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미국 주식에 대한 공시라든지 기업 분석이라든지 하려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자세하게 하려면 일단 우리나라 시장에서 좀 한 1년 정도는 좀 훈련이 된 다음에 서학개미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고3처럼 공부해라라고 강조를 드리는데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일확천금 벼락부자가 되려고 해요. 노력하지도 않는데 요행수를 많이 얻으려고 하는데 요행수는 그렇게 확률적으로 높지 않더라. 그리고 내 생각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템버거까지 버틸 수가 없더라. 사고 팔고를 끊임없이 할 뿐이지 그 10배가 오를 때까지 기다리지 않더라. 내가 원칙과 투자 철학이 있어야만 매매 시점, 특히 매도 시점을 정할 수 있거든요. 매수는 쉽게 했는데 매도를 언제 해야 될지 몰라서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부를 많이 할수록, 노력을 많이 할수록 내가 매도 시점을 잡을 수 있는 원칙들이 생기고요. 저는 매도를 잡는 두 가지 원칙으로 첫 번째는 미래 실적 기준으로 PER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미래 실적 기준으로 PER이 매력적일 때 사서 매력도가 떨어지면 판다. 즉 PER이라는 것은 앞서 언급했던 시가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이고 현재의 당기순이익이 100억이면 그러면 10년간의 당기순이익이면 시가총액 1,000억만큼 상태가 되거든요. 즉 PER은 10배가 되는 거예요. 10년만 수익을 얻으면 내가 투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그런데 PER이 5배면 5년만 노력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2023년이 현재 3년 후인 2025년 실적 기준으로 PER을 구하고 그 PER이 매력적일 때, 즉 주가가 낮아서 시가총액이 작을 때, 이때 사서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이 PER이 매력도가 떨어질 때 파는 그런 투자 전략. 예를 들면 2025년 실적 기준 PER이 8배면 나는 12배가 될 때 팔겠다라고 하면 주가는 한 50% 정도 올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25년 실적이 나왔는데 2026년 실적이 나오면, 근데 그 실적이 더 좋아진다면 그러면 매도 시점을 좀 늦출 수 있겠다. 실적이 꺾이지 않는 한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배당 관점, 고배당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건데 배당 수익률이 한 8%. 배당 수익률이라는 것은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누는 거죠. 예를 들면 배당금이 1,000원, 현재 주가가 10,000원이면 시가 배당률, 배당 수익률은 10%죠. 은행에서 이자 받는 것보다 3배 정도 높은 그런 이자를 받는다 생각하면 쉬운데요. 시가 배당률이 8% 이상인 종목을 사서 6%일 때, 그러니까 시가 배당률이 매력적일 때 사서 매력도가 떨어질 때 판다. 그러면 주가는 한 30% 정도는 오르더라라는 관점에서 잘 버는 회사의 미래 실적 기준 PER, 그리고 잘 베푸는 회사의 그 배당 수익률이
8% 이상인 매력적인 종목을 사서 매력도가 떨어질 때 판다라는 기본 원칙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강조를 드립니다.